여러분 혹시 40대 중후반에 은퇴를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요즘은 마흔이 조금 넘은 시점에도 이 길이 과연 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라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에 계속 매여 있기보다는 조금 일찍 은퇴하거나 혹은 전업 형태를 바꾸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은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바로 재정 문제이니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송 원장도 그랬습니다. 45세 영어학원 원장이라는 경력은 남들 보기에 번듯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학원 운영이라는 게 늘 학부모들과 학생 수에 따라 수입이 변동될 수 있고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적 흐름 탓에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새롭게 더 확장하기에는 리스크도 크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었죠. 여러 고민 끝에 송 원장은 내가 지금부터는 다른 형태로 일을 하든 완전히 은퇴하든 빚만은 절대 남기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빚 없는 은퇴라는 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40대 중반이면 집 대출금이나 아이들 교육비, 이런저런 생활비 등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송 원장처럼 빚 없는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싶지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저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위에서 실제로 있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1. 빚부터 다 갚고 시작해라라는 말의 현실성 사례. 제 지인이었던 첫 번째 사례는 48세의 요식업자근 분식점을 운영하시다가 아예 문을 닫고 귀농을 선택한 분이에요. 사실 요즘 도시 생활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분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내려가면 당장 생활비부터 걸리잖아요. 게다가 분식점을 운영하느라 남은 사채성 빚, 카드 대출, 개인적으로 급히 끌어다 쓴 돈이 꽤 많았던 거예요. 도시에서 얻었던 상가, 임대 보증금을 정리해도 빚을 청산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을 상황이었죠. 그분이 선택한 게 일단 빚을 다 갚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집도 전세로 바꾸고 상가 보증금 돌려받고 갖고 있던 차도 팔아치웠어요. 응? 차까지 팔면 생활하기 너무 불편하지 않나?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 얘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은퇴라는 게 내가 더 이상 크게 벌지 않고도 살아가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굳이 차 유지비로 돈을 계속 쓸 이유가 있을까? 당장 조금 불편해도 이게 더 이득이야. 물론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했지만 본인은 빚이 남는 한 은퇴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라고 결심했대요.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결국 몇 달 만에 모든 빚을 정리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시골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분명해요. 은퇴를 하려면 먼저 빚에 대한 정리가 최우선이라는 점이죠. 2. 은퇴 자금을 모았다고 방심하지 말자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제 대학 선배인데 46세 때 대기업을 명태명예 퇴직하시고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입니다. 대기업에 오래 계셨고 거기서 받은 명태금과 퇴직금이 꽤나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이 돈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 빚도 거의 없는데 뭐. 이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 큰 퇴직금을 너무 빨리 투자해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시작도 전에 초기 자본만 엄청나게 쏟았고 그걸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았어요. 그분 말씀이 나는 내 나름대로 은퇴 자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해보니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생겨나더라. 물류비, 임대료, 인건비, 온라인 마케팅비 이렇게 빨리 돈이 날아갈 줄 몰랐지. 결국 초기 쇼핑몰 사업은 망했고 이자, 부담 때문에 명태금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한 쇼핑몰은 작은 규모로 빚은 최소화하고 시작했는데 그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은퇴를 해서 퇴직금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빚부터 갚고 무리한 투자나 확장보다는 작게 시작하라. 이 조언이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3. 모으는 것만큼 버는 방법도 다양하게 준비하자 사례. 이번에는 45세, 그러니까 송 원장과 나이대가 비슷한 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원래 학습지를 지도하는 방문 교사였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노하우도 많고 제법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죠. 그런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더는 매일같이 돌아다니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은퇴라기보다는 직업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더 가까웠죠. 이분의 가족 형편은 빚이 조금 있는 편이었지만 전세로 살고 있었고 차 한 대 굴리면서 적정 수준의 생활비로 지내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분이 선택한 건 의외로 소규모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직접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40대 중반이다 보니 IT에 능숙한 편은 아니었는데 본인 노하우를 녹여서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적잖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사이트 세팅 비용, 촬영 장비 구입, 편집 문제 등등. 하지만 오프라인 방문 교사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었고 나중에는 조금씩 강의를 재판매하거나 여러 플랫폼에 올리면서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몇 년 뒤에는 기존 빚도 갚으면서 완전히 온라인 강의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어떻게 모을지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벌지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문 교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신 디지털 노하우를 더해 새로운 형태로 계속 돈을 벌 기회를 만든 거죠. 은퇴 후라고 해서 그냥 쉬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계속 자산이 들어올 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빚 없는 은퇴를 위해 꼭 생각해봐야 할 핵심 포인트? 자, 그럼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빚 없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 생활 중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들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빚 상태 점검. 은퇴를 꿈꾼다면 내 빚이 얼마나 되는지, 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세세하게 따져봐야 해요. 혹시나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든 뒤에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은퇴 이전에 가능한 최대한 빚을 줄이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퇴직금, 보증금 등 목돈의 활용 계획. 목돈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어떻게 불리지? 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빚이 남아있다면 투자보다 먼저 빚 청산이 우선일 때가 많아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출 이자율이 생각보다 높다면 그걸 계속 감당하기보다는 빚을 털어내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무리한 확장이나 신규 사업 주의. 큰 돈이 생기거나 시간이 생기면 갑자기 사업 아이템에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은퇴 후 사업은 먹고 사는 안정이 목적이지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빚을 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지속 가능한 수익원 확보. 은퇴라는 게 꼭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개념만은 아니잖아요. 과거 경력이나 기술 혹은 취미를 살려서 조금씩이나마 계속 버는 구조를 마련하면 빚을 내야 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재택 업무, 소규모 투자의 소액 부동산 투자나 PEP 투자 등 다양한 길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탐색해보세요. 생활비 구조의 최적화.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절약이 가능한지 미리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빚을 다 청산했다고 해도 계속되는 생활비가 너무 높으면 결국 또다시 적자가 누적되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은퇴 준비 과정에서 생활 패턴을 미리 줄여보는 게 도움돼요. 정신적 심리적 준비. 마지막으로 빚 없는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심리적 준비도 중요해요.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초기 은퇴 생활이 지루하거나 또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자책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미리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다른 플랜을 생각하자 정도로 대비책을 마련해두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마무리하며 45세의 영어학원 원장 자리를 그만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간 쌓아온 명성과 수입이 있는데 은퇴를 해서 차근차근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도 용기가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송 원장처럼 절대 빚은 남기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건
누군가에겐 너무나 단호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빚이고 그 빚이 은퇴 이후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건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그 어떤 생활의 편리함보다 빚 청산을 최우선으로 삼아 새로운 출발을 택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퇴직금이 있다고 방심했다가 되레 빚을 더 키우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세 번째 사례에서는 기존의 경험을 디지털화해서 지속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듯 은퇴 후 삶은 정확히 이 길만 옳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빚이 없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나 더 편안한 휴식도 가능해진다는 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는데 대출이나 카드빚, 사업 자금 대출 등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세요. 때론 과감한 결정차를 판다든지 주거 형태를 바꾼다든지 필요할 수도 있고, 소소해 보이는 온라인 일자리나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은퇴라는 건 내가 어디까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 생활비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빚을 얼마나 빨리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데는 누구의 조언보다도 본인 스스로의 결심과 실행력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혹시 언제쯤 은퇴할까? 빚이 있는데도 은퇴가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먼저 현재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너무 겁먹지 말되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는 거예요.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 수도 예측보다 훨씬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고 즐거운 은퇴 생활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빚 없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송 원장처럼 결심을 하는 것부터가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요.